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5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청첩이란 말, 청첩이란 말, 청첩장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첩장 우리가 요즘 꽤 상당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 많이 누그러들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첩장이 많이 옵니다. 청첩이다, 청첩장이다, 같은 말이다. 여기서 오늘은 첩, 이 첩자가 좀 복잡한데 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첩을 중심으로. 네, 청첩장, 청은 청한다, 요청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첩은 편지를 얘기한다 또는 서판이다, 글을 쓰는 판, 그런 글을 얘기한다. 편지첩. 그리고 장은 문서장이다, 문서. 예. 그리고 상으로 읽힐 때도 있다. 이때는 형상을, 모양을 얘기한다. 형상할 때는 상으로도 읽힌다. 청한다, 말로 청한다. 그래서 말씀원이다. 발음이 푸르청이 왔습니다. 자, 푸르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깨끗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어디에 청할 때는, 요청하거나 할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좀 더 새길 수가 있겠죠. 편지첩이다. 첩은 이건 조각편이다. 뭔가 글을 쓰는 판때기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각편이다. 그리고 나뭇잎 엽이다. 예, 나뭇잎은 좀 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얇은 조각 같은 데다가 이렇게 쓴 글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장, 문서장은 장수장, 장수장변의 개견자다. 개견자가 왜 들어갔느냐? 사실은 어떤 형상, 모양을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장수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호리호리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인데, 호리호리한 개의 모양이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조각편자와 장수장변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수장과 조각편이에요. 그렇죠? 조각편자는 한 글자에서 왔다. 나무목이란 글자를 이렇게 세로로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이 되죠. 이 모양. 그렇죠? 이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조금 변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것을 눕히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눕히면, 눕힌 데다가 사람 머리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침상에 누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병들을 기대려 이 글자를 이렇게 세운 모양이죠. 그래서 병과 관련된 글자를 얘기할 때는 모두 병들을 기댈 역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올라가면 나무에서 왔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서장 해서 청첩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첩, 청하는 글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청첩 쪽에 이제 이렇게 잎사귀엽이라고 했습니다. 잎사귀엽은 위에 지금은 초도를 붙여서 잎사귀엽으로 합니다. 이것도 잎사귀엽이고 이것도 잎사귀엽인데 단독으로 할 때는 이 글자를 가지고 주로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뭇잎 엽과 조각편이 합쳐서 편지첩이 된다. 네. 자, 청첩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보니 결혼 따위에 좋은 일에 남을 초청하는 글을 적은 것이 청첩이다. 첩 자체에 이미 문장, 글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네.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사전을 보니 비슷합니다만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남을 초청하는 내용을 적은 글이다. 또는 그 문서를 얘기한다. 오랜 친구에게서 결혼 청첩이 날아왔다. 네. 오늘날처럼 바쁜 시대에는 이런저런 의식에 오라는 청첩에 일일이 응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네, 청첩장이 많이 날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네, 청첩장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장을 붙여도 되고 붙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실제 문장 속에서 쓸 때는 이제 조금 의식을 해야 되겠죠.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따위의 좋은 일에 남을 초청하는 글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결혼식 따위의 경사스러운 자리에 남을 초청하는 내용을 적어 보내는 글이다. 청첩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첩장을 띄운다. 청첩장을 받는다. 그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사무실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다. 요즘은 이제 청첩장을 돌리는 게 인터넷이나 또는 메일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서 많이 또 돌리고 있죠. 예전에는 실제로 인시한 청첩장을 많이 했는데, 요즘도 물론 있습니다만 요즘은 SNS로 통해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혼하게 되면 하객이 옵니다.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객이 되죠. 축하하는 손님이다. 할애한다, 축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객은 손님이다. 축하하러 온 손님.
결혼식장이 하객들로 붐볐다. 그렇죠? 혼인잔치집에는 하객들이 계속 들이닥쳤다. 자, 이게 이제 할애한다는 뜻이에요. 할애한다. 축하한다는 뜻이에요.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위에 더할 가짜입니다. 더한다, 추가한다 할 때. 예. 아래는 뭡니까? 조개패죠. 조개패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물을 얘기한다. 결혼식에 축하하러 갈 때 돈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물론 빈손으로 가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요즘은 식재로 가게 되면 식대가 상당히 비싸서 얼마를 또 이렇게 축금을 해야 되느냐 조금 망설여지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객들을 가게 되면 방명록이라는 게 좀 있죠. 네, 방명록. 뭐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한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 방명록 뭔가 기록한다는 것인데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명은 이름이다. 이름을 기록하는 것가 보다. 방은 방문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꽃다울 방입니다. 그렇죠. 꽃다울. 방년 18세 할 때 꽃다운 이름이다. 남의 이름을 높여서 방명이라 한다. 어떤 일에 참여하거나 찾아온 사람들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기록 또는 그 책을 방명록이라 한다. 결혼식장 가면 다 접수하는데 보면 옆에 방명록이 있죠. 이름을 적는 경우도 있고 안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방명록이라 한다. 기부금 방명록, 방명록을 작성한다. 방명록에 성함을 적어 주십시오. 방함, 네, 함자 마찬가지로 이름입니다. 같은 뜻인데 방함록보다는 방명록이라는 낱말을 훨씬 많이 쓴다. 이렇게 되죠. 자, 결혼하게 되면 이제 식사도 하고 갑니다. 그때 그것을 피로연이다. 연은 잔치를 얘기하죠. 잔치. 피로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하고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피라는 것은 이렇게 헤쳐낸다. 열어제친다는 뜻이에요. 로는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을 피로한다. 피로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하고 이제 신랑 신부와 혼주들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잔치가 피로연이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피곤할 피자에다가 이렇게 노자 수고롭다 하는 그런 뜻을 하면 너무 몸이 피곤할 때는 피로하다는 것이죠. 결혼식 하면 물론 당사자들은 상당히 피로하겠지만은 피로연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결혼했습니다라고 밝히는 그런 결혼 잔치를 얘기한다. 물론 패백도 합니다. 패는 이제 예물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백은 비단이다. 네, 그래서 결혼식 때 상대방에 주는 막 그런 예물 같은 그런 비단 같은 것을 얘기하고 또는 신부가 이제 시가에다가 뭐 절을 하고 뭐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패백이라고 한다. 네. 자, 글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청할청이다. 그렇죠? 예, 청첩할 때. 이 청자를, 이게 풀을 청인데, 이렇게도 쓴다. 예, 아래쪽에 모양이, 이렇게 다룰자로 쓰기도 한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간체자나 일본의 신자체에서는 이것이 맞다. 이것은 이제 옛 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로 보면 이것이 정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삼수가 들어가면 맑을청이다. 예, 물이 맑으면 좀 푸른 기가 돌죠. 날일자가 들어가면 날이 개었다. 하늘이 푸르다. 개일청이다. 예. 예, 그리고 물고기가 들어가면 청어를 얘기한다. 청어청. 그리고 신방변이 들어가면 뜻정이다. 그렇죠? 그리고 쌀미자가 들어가면 정할정이다. 쌀을 곱게 썰어서 도정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정자가 들어가면 고요할 정이다. 예, 이러한 글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나뭇잎 엽은 이것과 초두가 들어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벌레 충자를 하면 나비접이다. 나비, 그렇죠? 우리가 난중에 호접난이라고 했습니다. 호접난. 예, 나비접. 그리고 오늘 나온 편지첩. 편지첩은 이제 문서, 서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첩을 한다. 어떤 문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이첩한다. 문서를 이첩한다. 또는 통첩이라는 게 있죠. 어떤 우리가 뭐 규정 같은 것을 얘기할 때 통첩이다. 그리고 말소문을 붙이면 염탐할 첩이다. 염탐한다. 간첩. 그렇죠. 사이에서 염탐한다. 또 첩보. 염탐해서 올리는 보고를 첩보라고 한다. 여기에 삼수를 붙이면 칠설이다. 쳐낸다.
네, 뭐 쌓여 있는 걸 쳐낸다. 준설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강 같은데 바닥에 모래가 많이 쌓이면서 그것을 깊이 쳐내는 것을 준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상자는 보면 상과 장으로 읽힌다 했습니다. 상으로 할 때는 형상이다, 모양이다. 장은 문서를 뜻한다. 상황이다,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상태다, 어떤 현상이다 할 때는 다 상으로 읽는다. 그렇죠? 문서라고 할 때는 상장을 받았다 할 때, 상장이 문서죠. 네. 송장이다, 물건을 보내는 송장이다. 그렇죠? 또는 어떤 소장이다, 고소를 한다 할 때 소장, 그 내용을 적은 것을 소장이라고 한다. 네, 오늘 청첩장, 네, 청첩이라고도 하고 청첩장이라고도 한다. 네. 그리고 하계, 네, 이렇게 축금을 많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방명록 할 때는 방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아주 높여서 부르는 막 그런 얘기다. 이런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